여기다가 카테고리까지 이게 자동으로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식품, 농산물, 과일, 귤 요 내용을 카테고리를 잡을 수가 있고, 돈버는 채널 해외 구매 대행 공대생 대표 해공대 인서울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아마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많은 걱정 중에 하나가 키워드 같은 거 검색하는 거, 그리고 카테고리, 마지막으로 태그 관련해가지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마케팅 하시는 일렉타르님 프로그램을 한번 회를 제가 써보고 나서 직접 한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솔직한 신대표하고 저번에 한번 일렉타르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일렉타르님이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써봤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잘나가는 서과장님도 한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해외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사입하는 분들하고 좀 다르게 키워드를 많이 쓸 일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상품을 올리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쓰면 정말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위탁 판매하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키워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입하는 분들도 등록하는 숫자가 구매대행이나 위탁 판매하는 분들보다는 좀 적겠지만 하나의 상품을 올릴 때 내가 어떤 키워드를 잡아야 하는지, 중소형 키워드는 어떤 거를 써야지 내가 앞으로 대형 키워드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잡아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블로그나 카페에다 써놓은 것 중에 하나는 레드향에 대해서 해봤어요. 이 일렉타르님께서 레드향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이번에 한번 찍을 때 레드향을 기준으로 키워드를 잡아보겠습니다. 일렉타르님 티에 들어가 보시면은 무료로 5개까지 키워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레드향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최대까지 소요된다고 하시는데, 어지간한 키워드들 같은 경우에는 제 컴퓨터 기준으로 초에서 30초 이내로는 그 키워드를 쫙 뽑아주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분명히 한 번쯤은 써보시면 좋고, 제 생각에는 지속적으로 하실 분들도 이 프로그램 한번 써보시면은 아마 매력에 빠져서 못 나갈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레드향을 검색을 해봤고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주도에서 나는 경우가 많겠죠. 물론 저 같은 경우에 식품을 취급을 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국내 식품 같은 경우에 제주도 레드향이 지금 주황색으로 뜨고 있습니다. 이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일렉타르님이 직접 영상에서도 언급을 해준 것처럼 중소형 키워드라고 보시면, 중소형 키워드로 먼저 구매 수량이나 후기 같은 걸 쌓은 다음에 대형 키워드로 나가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일렉타르님께서 추천해주시는 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2000회 미만 정도의 중소형 키워드를 잡는 거였는데, 저는 한번 제주도 레드향과 추가적으로 제주도 레드향이 네이버 닷지를 통해서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닷지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말하면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의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린닷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제주도 레드향 치면 실제로 카테고리가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본 다음에 이게 진짜로 키워드, 쇼핑 키워드로서 가치가 있는구나를 한번 확인하시는 데 쓰시면 좋기 때문에 저 역시도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좀 드리고요. 바로바로 피드백을 할 수 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제가 저 영상에서 언급하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좀 올리실 때 약간은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잡아주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즉 남들이 상표를 등록해서 우리가 올려서는 안 되는 키워드들이 분명히 키워드 프로그램 자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자문을 받은 거는 특허그룹 뷰의 김영민 변리사님께서 자문을 같이 좀 해주셨어요. 특허그룹 뷰의 김영민 변리사님이 자문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물론 정확한 거는 올리실 때 상표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제대로 된 뭔가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특허그룹 뷰 팀으로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할 거는 저도 변리사가 아니라 100%는 모르고요.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상표권 등록하는 거, 출원부터 등록까지 공부를 해서 실제로 상표를 2개를 등록을 했고, 지금 하나를 추가로 또 등록 중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레드향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꿀라봉이라고 있어요. 이 꿀라봉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에서 현재 출원이 돼 있고요. 출원이 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게 실제로 등록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특허그룹 팀에서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은 이게 돼 있지만 흘러가는 흐름을 보니까 아마 이거에 대해서 상표가 무리 없 등록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상표 같은 경우에 민사상으로 이게 문제가 될 경우에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2가지가 있다고 특허그룹 뷰의 김영민 변리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손실보상 같은 경우에는 출원인이 상표가 설정 등록이 되기 전 상표 사용권자에
제3자에게 경고장을 보낸 날, 정확히는 제3자가 경고장 수령한 날로부터 상표가 설정 등록된 날까지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보상이고, 상표가 등록되기 전이라면 출원인이 아닌 제3자는 해당 상표가 출원 중이라는 것을 모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고장, 즉 내용증명 우편을 발생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상표가 설정 등록된 후에 제3자가 사용을 중지한 날까지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보상으로서 경고장을 발생 조건으로 하고 있진 않으나 보통 실무상으로는 경고장을 발생 조건으로 보기도 한다고 자문을 해주셨어요. 출원 공고 전이라도 출원인이 경고장을 보내면 해당 상표 출원이 설정 등록된다는 가정하에 출원인에게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상표 출원에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은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 특허그룹 뷰의 김영미 변리사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이 내용은 제가 물론 자문을 구하고 피드백을 주신 걸 바탕으로 읽어드린 거지만,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고 뭔가 상표에 대해서 아니면 특허에 대해서 이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특허그룹 뷰 변리사님 채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변리사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했으니까 제주도 귤 택배 그리고 제주도 레드향을 키워드로 한번 잡아봤고요. 여기다가 카테고리까지 이게 자동으로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식품, 농산물, 과일, 귤 요 내용을 카테고리를 잡을 수가 있고, 상품명은 제주도 레드향, 제주도 귤 택배 요거로 한번 잡아봤어요. 태그도 마찬가지로 나온 제주도 레드향, 제주도 귤 택배 요거를 이용해봤고요. 아무래도 해외 구매 대행도 카테고리 그리고 상품명을 정할 때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렉타르님이 만들어주신 프로그램 같은 걸 쓰면은 한결 더 상품명 정할 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구독자님들에게 한번 도움이 되고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직접 써보고 리뷰를 남겨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외 구매 대행 공대생 대표 해공대 인사 올립니다. 구독, 좋아요, 남은 노래 듣고 가시죠. 안녕.